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 모토쇼에 음. 너무 그 완성차가 참여를 안 한 거야. 그 부산국제 모터쇼가 사실상 그렇게 인지도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실제 제 사무실의 제 자리입니다. 따로 이렇게 뭐 세팅을 해서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 카메라 한 대 두고 조명 하나 걸고 좀 자연스럽게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우리 마프님들께 저 또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부산 모토쇼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그래도 오랜만에 뭐 쉬고 이렇게 컴백하는 영상에 미니와 관련된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당장 코앞에 부산 모토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또 모토쇼를 좋아하는 게 하나의 되게 문화 행사잖아요. 그런 분위기 자체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2013년에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모토쇼까지 갔다 왔어요. 아예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BMW i3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토쇼에 대한 좋은 추억도 많고 추억거리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하나의 행사인데 하나의 축제죠. 부산 모토쇼라도 한번 좀 빨리 한번 다뤄드리면 좋겠다. 제 관점에서 제 상황에서 관심이 가는 차종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웬걸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아니 참여하는 브랜드가 두 개밖에 없어. 현대그룹하고 BMW 그룹하고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토쇼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토쇼만 해도 굉장히 그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고 이게 모토쇼가 이제 예전 같지 않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부산 모토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뭔가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2019년이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뭔가 하향세를 겪고 있었어요. 2020년으로 돌아가도 부산 모토쇼가 원래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열린다 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도 사실 참여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적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랬겠지. 제대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했었겠죠. 모토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번 모토쇼 때 너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어떤 차들이 좀 주목을 할 만한지 그리고 저는 어떤 차들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BMW는 i7하고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 E 시리즈 그리고 iX M60, i4 M50 iX하고 i4야 공개가 된 지 꽤 됐고 이미 온라인에서도 많이 떠들었죠. i7은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매체들이 많으니까 신차 행사나 이런 거 한번 공개하면 뭐 너무나 볼 영상들이 많아요. 체험을 하고 싶지 않은 이상 웬만한 분들이 차에 대한 이미 스펙이나 정보들은 다 습득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액티브 투어러 E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저도 실제로 보고 싶고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게 차세대 컨트리맨에 거의 뭐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이라고 해요. 액티브 투어러 E 시리즈가 뭐 국내 오너분들한테는 그렇게 BMW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차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은 없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미니 볼게요. 미니 부스는 60주년 또 에디션 모델 정확히는 그 쿠퍼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부산 모토쇼에서는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뮬러 2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일렉트릭이죠. 페이스 세터를 또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아예 최초로 공개되는 건 아니라 이미 뭐 온라인에서는 많이들 영상들도 보셨을 거고요. 저도 한번 컨텐츠로 다룬 적이 있죠. 그게 벌써 작년인데 네, 거의 뭐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참고로 약간 시크릿한 시크릿도 아니다. 그 이번에 부산 모토쇼 때문에 찰리 쿠퍼가 방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뭐 온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저처럼 애도 낳고 이제 애 아빠가 되셨는데 좀 찰리 형 부산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이 부산 모터쇼가 아이오닉 6 공개 행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뭐 요즘에 현대 정말 잘 나가죠. 이 테슬라가 헤게모니를 꽉 쥐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뭐랄까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고백하자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 아이오닉 5랑 이제 캐스퍼 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오닉 5 실물을 처음 봤는데 실제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야, 아이오닉 5 그냥 회사차로라도 한 렌트를 할까 해서 탈까 뭐 컨트리면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왕 패밀리카를 생각할 거면 좀 더 큰 대형 SUV 쪽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컨트리맨을 좀 더 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토쇼를 간다면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차가 이 아이오닉 시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아이오닉 6는 얼마 전에 공개를 했지만 진짜 양산형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말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소식은 현대의 JCW라고 할 수 있는 현대 N이죠. N. 부산 모토쇼가 있는 기간 중에 이제 7월 15일에 2022년 N데이에서 새로운 그 N 모델을 공개한다고 해요. 이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N 말고도 뭔가 특별한 또 쿠페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는 아무래도 EV9이 아닐까. EV6 GT가 양산 버전이 이제 공개되는 것도 있는데 저 딴에는 EV9이 정말 더 기대가 되고 그 이유가 지금 EV9이 미국에서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컨셉트카를 전시하는 것 같은데 이 컨셉트카가 그 상상 속에 있는 컨셉트카가 아니라 거의 양산형과 비슷한 정도의 컨셉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대형 패밀리 SUV 전기차를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실제 양산돼서 나올 때도 가격대나 주행거리나 여러가지 상품의 완성도가 기대 이상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형 SUV의 셀토스도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미 온라인에서 공개된 거 보니까 뭐 페리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뭐 요즘 좀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들을 많이 뽑는데 그렇게 한 것 같고 전동화 모델이 아닌 이상 요즘에 사람들이 썩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그 관심도가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자, 뭐 그 외에 이제 뭐 롤스로이스 또 제네시스 아주 특별히 제가 관심이 가는 이슈들은 없는 것 같고요. 왜 모토쇼가 과거에 비해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을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변했다. 모토쇼에 꼭 출품을 하고 모토쇼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전시회, 박람회 이렇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홍보입니다. 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이런 전시회에 참가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뽐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수많은 관람객들한테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도 오죠. 지금은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특히 오프라인만 해도 아울렛이나 뭐 하남 스타필드라던가 그런 데는 유동인구도 많고 고객들하고 상시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게 오히려 모토쇼에 한 열흘 동안 참여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자체적으로 이 코로나 2년 동안 겪으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패킹 행사,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브랜드들이 핸드폰 공개할 때 했던 그런 행사들도 이제는 완성차 브랜드에서도 아예 그냥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온라인 공개 행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관심 있었던 모델 중에 뭐 랜드로버 디펜더라던가 그 아이슬란드 맞나? 아무튼 그 폭포를 막 역주행해가지고 네, 디펜더가 이 정도다.
아, 이거는 저거구나. 레인지로버 스포츠구나. 벤츠 GLC. 이번에 벤츠도 부산 모터쇼 안 나오죠. 벤츠 GLC랑 C클래스가 가장 지금 최근에 공개된 차량들인데, 현대도 사실 뭐 아이오닉 6 그냥 저기 영국에서 온라인 공개 행사 해버렸잖아요. 솔직히 부산 모터쇼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얼마든지 고객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 브랜드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나가서 돈 수십억, 뭐 돈을 얼마나 쓰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십억 쓰는 거랑 이 예산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다양하게 고객 접점을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이익일까 따져봤을 때, 야 여기 왜 나가? 모터쇼 뭐하러 나가니?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지만 뭐 지금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갔을 때도 그런 벤츠 G바겐을 타고 이렇게 언덕 같은데 올라가는 그런 체험 행사도 했었고, 지금 쌍용 자동차도 사실 완성차 브랜드로 부스로는 참여는 안 하지만 이렇게 그냥 부대 체험 행사 같은 것들은 토레스나 이런 모델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그런 모터쇼가 기존의 방식대로라면은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에 이런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그 실무자분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친한 형인데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모터쇼에 너무 그 완성차가 참여를 안 한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추측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근데 그 관계자들이나 에이전시나 뭐 그런 데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선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고, 모터쇼 준비를 하려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걸 벌써 한 최소 3개월 전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보통은 웬만해서 그 전년도에 계획을 이미 세워서 한단 말이야. 보통은 모터쇼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1년 아니면은 6개월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야.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는구나. 그렇지. 왜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모터쇼도 비용 한 번 들어가면 한 5억에서 사이 들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나 이런 데는 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 그냥 수십억이네, 수십억. 부산 모터쇼는 그에 비해서 비용이 좀 그나마 적게 드는 편이야. 완성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 모터쇼나 국제 모터쇼에서는 신차 발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산 모터쇼 같은 경우는 컨셉카를 많이 해. 그냥 재탕하는 분위기가 많고, 항상 뭐든지 간에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리고 알다시피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들은 모두가 다 줄였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BTL 행사들, 말 그대로 지금 모터쇼, 이런 프로모션 행사, 고객 행사, 그 부산 국제 모터쇼가 사실상 그렇게 인지도가 좋지도 않은 뿐더러,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 기아에서도 참여를 하지만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유의미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요즘의 상황들을 보고 혹시 드시는 생각 있으시거나 뭐 좋은 방안들 있으시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미라 영상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소통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